월급은 제자리인데 자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 취득 금액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비가 중요해졌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왜 하는 건가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당사자의 직업이나 나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자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당 자금의 출처를 과세 당국이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조사를 통해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누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까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 증감, 소비 지출, 소득을 비교 분석하는 PCI 시스템 분석 자료와 금융회사, 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세금 탈루 혐의를 파악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학생, 주부 등 소득이 없거나 적은 대상자가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고액 전세자금과 대출금 상환자금 등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020년부터는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도 상시 확인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신고된 김모 씨의 연봉은 5천만 원인데 3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2억 5천만 원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기준은 보시는 표와 같이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즉 나이에 따라 어느 정도 증여를 추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주의하실 점이 위의 기준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과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자금 등은 10년 이내에 총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재산 취득 자금 등에 대해서 80% 이상 소명하여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갑과 을은 5번에 걸쳐 재산을 취득한 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합계액을 보시면 갑은 71.9% 입증되고 미 입증 금액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을의 경우 91%가 입증되고 미 입증 금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의 증여 추정 재산가액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갑은 3억 4,500만 원, 을은 2억 2,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자산의 취득 시기별로 껌껌이 입증 금액을 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으로부터 우선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서면으로 자금 출처 소명 증빙 자료를 제출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자금 출처 소명은 반드시 증빙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증빙 자료는 보시는 표와 같이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통장 4번, 증여세 신고서, 부채 증명서, 차용증 등에 해당됩니다. 취득 자금 출처를 전부 입증해야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취득 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가액만큼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입증해야 될 취득 재산가액이 10억 원이라면 2억 원까지는 입증하지 못해도 전부 입증한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8억 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입증 금액이 증여 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출처 소명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 금액에서 지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의 근로소득이 3억 원이라도 여기서 소득세, 신용카드 지출 금액, 현금 영수증 등 현금 지출 금액은 제외됩니다. 3억 원의 전세 자금을 3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마련했다고 소명해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국세청 절대로 그냥 찔러보진 않습니다. 미리 PCI 시스템과 각종 연계 자료를 통해 기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미 증여 추정 금액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 진행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가의 재산 취득 전에 증명 가능한 금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 부득이하게 취득한다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의 명확한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금, 부동산 처분 대금은 특히 주의하세요. 전세금이나 부동산 처분 대금에 대해서는 원천까지 조사하고 금융기관 또는 사적 차입금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부채가 얼마나 상환되었는지 상환된 금액의 출처까지 사후 관리한다는 것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은 제자리인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한 시대에 자금 출처 조사는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믿을 만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세무 조사를 진행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세금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세상 박세론이었습니다.